안녕하세요. 봉화산회계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을 상담하다 보면 과거보다 그 가압증여세 과세 특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상담도 하고, 과거에는 그 가압증여세 과세 특례가 공제 한도도 낮고, 나중에 사후 유지 관리도 좀 복잡하고 기간이 길었는데, 최근에는 그 많이 완화가 됐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가압증여 과세 특례가 완화됐기 때문에 많이 상담을 통해서 가압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변경이 됐는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제 금액이 5억까지는 세금이 없었어요. 이게 더블로 됐죠.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한도도 100억분이 안 됐는데 이제 그 증여자 부모가 회사를 유지하는 기간이 10년이면 200억, 20년 400억, 30년은 600억까지 됩니다. 그리고 세율도 과거에는 30억까지는 10%, 60억 초과는 10%, 60억, 초과는 20%고 이내는 10%였고 초과는 20%였는데 그걸 이제 120억까지는 10%, 120억 초과는 20%로 바뀌었습니다. 10% 20% 한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사후 관리도 7년에서 5년.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안 돼요. 법인 경우만 됩니다. 10년 이상 부모 60세 동일합니다. 근데 지분율도 하락했어요. 이제는 그 아버님이 한 지분이 40% 이상이면 됩니다. 상장한 경우는 20%, 10%씩 다운됐죠. 수중자가 대표이사 취임이 과거에는 5년 이내 취임해서 7년 이상 유지해야 돼요. 근데 3 플러스 5, 3년 이내 취임해서 5년 유지하면 됩니다. 그 연부 연납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됐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가압증여에 대한 납부 유예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양도하기 전까지. 그 업종 변경도 최근에 이제 업종 자체가 계속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늘어나고 신규 사업도 계속 하기 때문에 업종을 중분류 소분류해서 대분류까지 확대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세청에 있는 자료인데 이거 약간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근데 600억 한도는 맞고 10억을 공제한 거. 근데 60억 추가 시까지 20%고 65 이내는 10%인데 이게 23년도까지 그랬어요. 23년 초과 24년에는 120억까지 10%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압 증여의 단점 중에 하나가 증여자 사망한 경우에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가세가 가산되는 거. 과거 이것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압 상속 공제로 가버리면 되니까 이것도 가압을 계속 한다 그러면 혜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율이 이제 120억까지는 10%, 120억 초과는 20%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도 만약에 내 과거에 가압상속으로 5억을 했다 그러면 추가 5억을 해도 10억까지가 세금 없기 때문에 추가 5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재산이 많이 없다 그러면 가압증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20년, 3년까지는 60억까지 10%였는데 24년까지는 120억까지 10%입니다. 만약에 이제 130억을 증여했다. 그럼 10억까지는 빠지고 초과된 120억의 10%, 12억만 12억만 세금 내면 그런 총 130억을 가압증여하면 12억만 내고 주식을 증여로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연부연납이 되기 때문에 15년까지 된다. 그럼 12년까지 된다 그러면 1억씩 세금을 나누어서 분납하면 됩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기숙하에 경영한 기업, 이건 알죠?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됩니다. 중소기업은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고, 그 다음에 주된 업종을 해야 되죠. 연령은 18세 이상. 가압종사는 3 플러스 5죠. 3년 이내에 대표자 취임해서 5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지분은 비상장에서는 40%입니다. 주식회사 하면 돼요. 가압, 승계, 주식 등 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사후 관리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됐죠. 그 대표도 3 플러스 5,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하고 1년 이상 해당 기업을 휴업학으로 폐업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분이 감소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동일합니다. 국세청 잘해요.
18세 이상,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이게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그 다음 출자 총액이 40%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과거 자료예요. 그리고 3년의 대표 취임인데 이제 대표도 각자 대표나 공동 대표도 가능합니다. 아버님을 대표로 해도 상관없어요. 대표자 취임할 때. 그리고 이제 5년이죠. 바뀌었어요. 가업에 종사하지 않고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 이게 3년이죠. 이게 과거 자료입니다. 과거 자료. 제가 저번에 과거에 유튜브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상습법 30조의 6인데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예요.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60세 이상, 자녀는 18세 이상, 부모는 60세 이상입니다. 18, 60세. 출자 지분을 10억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 120억 초과할 경우에는 20%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제도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이면 400억, 30년 이상은 600억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빵가게 같은 경우 음식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좋은데 빵가게를 10년 이상 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300억까지, 300억이죠. 200억이 아니라 300억까지 가압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빵가게가 많이 늘어났단 말도 있어요. 그다음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과거는 거주자 1인만 가능했는데 거주자가 그 자녀가 2명일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50%, 50%씩. 5년 이내에 사후 관리한다는 거죠. 폐업 안 되고 지분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압증여세 특례 단점 뭐냐? 중소중견기업 업종의 제한이 있어요. 그 서비스업이나 전문직이나 임대사, 병원 이런 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세 가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10년이 넘어도 시기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그 증여는 10년 이내 거는 합산이 안 되잖아요. 가압증여는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재산이 없을 경우에 가압증여하는 게 낫습니다. 창업자 증여 특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높은 세율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압 상속으로 가면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이미 낸 세금은 빼주는 거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안 되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법인으로 그래서 빵가게를 만듭니다. 가압증이나 가압상속. 가압상속은 개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5년 이상 사후 관리로 바뀌었어요. 지분 유지, 사업 유지. 근데 이제 사업 무관 자산, 현금이나 가지금, 부동산, 실제 부동산 임대법, 임대회사, 임대 같은 경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 자산이 많을 경우에는 사업 무관 자산을 볼 수 있어요. 호텔 같은 경우도 가압증여 과세 특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전에 이제 업무 무관 자산 비율을 줄인 전략으로 한답니다. 최근에 이제 가압증여 특례가 장점이 많아요. 우리 전략을 많이 짰는데 일단 앞에서 과거하고 현재 규정을 비교했을 때 10억까지 세금 없고 120억까지는 10%만 적용되잖아요. 한 130억 정도 하면 12억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연부연납도 15년까지 되니까 과거에 5년뿐이 안 됐잖아요. 15년 되면 나누어서 세금 뭐 1억씩 내고 그걸 배당으로 통해서 빼와서 세금을 내면 되잖아요. 일단은 지분을 가져오고 가압증여로 그다음에 지분이 높으니까 회사 잉여금으로 배당을 가져와서 그리고 대표이사니까 급여도 많이 올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연부연납으로 그 가압증여의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중에 상속을 통해서 가압상속을 하면 되니까 과거에는 가압증여가 제가 뭐 거래처 분들한테 이렇게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했는데 최근에는 공제도 크고 그다음에 연부연납이라 세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가압상속과 연계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유리한 방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무관자산 같은 경우도 미리 줄여버리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가압증여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압증여 다 하고 나중에 가압상속을 통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미리 증여하고 가압상속 공제 당연히 200억, 400억, 600억이죠. 10년 단위로 2, 4, 6이 됩니다. 자, 가압증여 과세 특례의 장점은 가압상속과 다르게 고용유지 조건이 있어요.
가압 증여 특례 세금 유예를 할 경우에는 고용 유지 조건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이 많이 없는 경우에 뭐 공장 같은 게 부동산 많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무가자세 아닐 경우에 가압 증여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얘기하자면 부동산은 계속 그 물가 상승만큼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압 증여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압 증여 공제하고 가압 상속 공제는 동일하죠. 최대 600억.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압 증여하고 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배당을 통해서 잉여금을 줄일 수도 있고 급여를 올려도 되고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 올려서 해서 회사 자금을 빼가면 되죠. 그러면서 자녀가 절세로 가압을 세금을 좀 줄이면서 가져오는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압증여 가세 특례는 과거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압증여 가세 특례를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